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 역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그리고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겨울 폭설이 몰아치던 어느 날, 자신의 몸을 던져 아기를 지켜낸 한 어머니의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담이 아닙니다. 모성애란 무엇인가? 인간의 본능이 어디까지 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감동 실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모라면 그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의 날씨. 2019년 1월 15일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하루 만에 내린 눈의 양이 무려 47cm. 이는 그 지역 관측 사상 최대 적설량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오후 이 시경부터는 시야가 10m도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도로는 하나둘씩 통제되기 시작했고 대중교통도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정전까지 발생했죠. 마을 주민들은 하나같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수도 없었고 나가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평소에는 활기찬 마을 거리도 그날만큼은 적막했습니다. 오직 하얀 눈만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었죠. 바로 그날 김영희 씨 당시 28세는 생후 8개월 된 아기 민준이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업무로 서울에 출장을 간 상태였고 시댁 식구들도 멀리 살고 있어서 사실상 혼자서 아기를 돌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전날 밤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지만 새벽 내내 보채며 울었고 아침에 체온을 재어보니 38.7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였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첫 아이인 민준이가 아프면 항상 마음이 조급해졌는데 특히 이렇게 고열이 계속되니 불안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창밖을 보니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아픈데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우선 이웃집 김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늘 의지가 되어주셨던 분이었죠. 할머니, 민준이가 열이 너무 심해서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영희야. 지금 밖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봤니? 차도 다닐 수 없고 걸어 다니기도 위험해. 오늘은 그냥 집에서 해열제 먹이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보채는 것도 심해졌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줘도 젖을 줘도 계속 울었죠. 옆집 아줌마에게도 물어봤지만 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희야, 정말 위험해. 이런 날씨에 아기 데리고 나가면 안 돼.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병원 가는 게 어때? 하지만 민준이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축 늘어져서 잘 움직이지도 않고 평소 좋아하던 장난감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영희 씨의 가슴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민준이의 체온은 39.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영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되겠어. 이대로 있다가 민준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영희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아이가 아픈데
그냥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평소에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이런 날씨에는 최소 1시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는 민준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자신도 두꺼운 패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비상약품과 물, 간식을 넣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휴대폰도 완전히 충전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병원 데려갈게. 금방 나을 거야. 민준이는 여전히 축 늘어진 채로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밖에 나간다고 하면 좋아했을 텐데 그날은 반응이 없었죠. 영희 씨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민준이 열이 너무 심해서 보건소 가려고. 눈이 많이 와서 조심히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웃집 할머니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민준이가 너무 아픈 것 같아서 보건소에 가보려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아이고, 영희야. 정말 위험해. 그래도 꼭 가야겠다면 조심히 가거라. 그리고 중간중간 전화해.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영희 씨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오후 3시 30분 영희 씨는 민준이를 꼭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센 바람과 함께 눈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영희 씨는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그들에게 생사를 가르는 하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험난한 첫걸음. 집을 나선 영희 씨와 민준이 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평소 잘 알던 마을길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어서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었고 바람이 너무 세서 똑바로 서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꼭 안고 있을게. 괜찮아. 영희 씨는 민준이를 더욱 꼭 안으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아기띠에 민준이를 안고 그 위에 다시 두꺼운 담요를 덮어 추위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자신은 추웠지만 민준이만큼은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죠. 처음 10분 정도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집 근처라 길도 어느 정도 익숙했고 담벼락을 따라 걸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눈은 더 거세게 내렸고 바람도 강해졌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 다다랐을 때 영희 씨는 첫 번째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평소 차가 다니던 큰 길인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어디가 도로이고 어디가 논밭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가야 하지? 영희 씨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온통 하얗기만 했고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것들도 눈에 덮여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다시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추워서인지 아픈 게 심해져서인지 계속 울었죠. 영희 씨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참자. 곧 병원 가서 나을 거야. 영희 씨는 기억을 더듬어 길을 찾았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전봇대를 기준으로 하면 도로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 때문에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괜찮으세요? 영희 씨가 돌아보니 한 중년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박씨 아저씨였죠. 아저씨, 다행이다. 아기가 아파서 보건소에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어머, 이런 날씨에 아기를 데리고? 정말 위험해요.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그런데 아기 열이 너무 심해서요. 꼭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박 아저씨는 영희 씨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아픈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을 잘 알았죠. 그럼 제가 보건소까지 길 안내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서 가야 해요. 박 아저씨의 도움으로 영희 씨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죠. 박 아저씨와 함께 걷기 시작한 영희 씨는 조금 더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앞서 가면서 눈을 헤쳐주고 위험한 곳은 미리 알려줬죠. 여기 얼음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저기 구덩이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하지만 날씨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고 눈발이 얼굴을 때려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도 계속 보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울었고 가끔씩 경련을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영희 씨의 걱정은 더욱 커져갔죠. 아저씨 얼마나 더 가야 해요? 평소 같으면 10분 정도 더 가면 되는데 이런 날씨라 20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영희 씨는 민준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아기가 춥지 않게 자신의 체온으로 감싸주려고 했죠. 자신은 점점 추워졌지만 민준이가 따뜻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보건소까지 절반 정도 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소 다리가 있던 작은 개울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건너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여기가 문제네요. 얼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박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발로 얼음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충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제가 먼저 건너가 볼게요. 괜찮으면 천천히 건너오세요. 박 아저씨가 먼저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문제없이 건널 수 있었죠. 자, 이제 천천히 오세요. 제 손을 잡으세요. 영희 씨도 박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민준이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더욱 조심했죠. 다행히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보건소가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언덕길이 남아 있었죠. 평소에는 별로 가파르지 않은 길이었는데 눈 때문에 더욱 위험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힘내세요. 박 아저씨의 격려에 힘입어 영희 씨는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열이 심했지만 조금 전보다는 덜 보채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좀 나아진 걸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언덕 위에서 한 대의 차량이 미끄러지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순간. 기익. 갑자기 들린 급브레이크 소리에 영희 씨와 박 아저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한 대의 SUV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통제 불능 상태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필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지만 눈과 얼음으로 덮인 길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차량은 점점 속도를 내며 그들이 있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위험해. 피해요. 박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눈이 너무 깊이 쌓여 있어서 빨리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영희 씨는 민준이를 안고 있어서 더욱 몸이 무거웠죠. 그 순간 영희 씨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지켜야 한다. 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량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고 피할 시간은 몇 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본능적으로 민준이를 품에 더욱 꼭 안고 도로 옆 눈더미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민준아. 영희 씨는 땅에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민준이를 보호하려고 자신의 몸으로 감쌌습니다. 등과 어깨로 땅에 떨어지면서도 민준이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였죠. 쿵. 영희 씨와 민준이는 도로 옆 눈더미에 떨어졌습니다. 차량은 바로 그 옆을 지나쳐갔고 10m 정도 더 가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박 아저씨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차량 운전자도 급하게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뛰어왔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브레이크가 안 듣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도 사고 충격으로 떨고 있었지만 영희 씨 모자의 안부가 가장 걱정되었죠. 영희 씨는 눈더미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깨와 등이 아팠고 무엇보다 추웠습니다. 눈더미에 떨어지면서 옷이 젖었고 차가운 눈이 목 뒤로 들어가 있었죠. 민준아, 민준아. 영희 씨의 첫 번째 걱정은 민준이었습니다. 다행히 민준이는 엄마가 보호해줘서 다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충격과 추위 때문인지 더 심하게 울고 있었죠. 병원에 가야겠어요. 둘 다 병원에 가야 해요. 박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다친 것 같았고 민준이도 원래 아팠던 상태에 충격까지 받아서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제 차로 병원까지 모셔드릴게요. 운전자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차도 눈길에서 미끄러진 상태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보건소가 바로 저기니까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영희 씨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면서 발목을 삔 것 같았죠. 하지만 민준이가 아픈데 자신의 부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고 충격과 추위 때문인지 민준이의 상태가 더욱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더 빨갛게 달아올랐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민준아, 괜찮지? 엄마가 있어. 영희 씨는 젖은 옷에도 불구하고 민준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온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민준이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기 어려웠죠.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야겠어요. 박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추위에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박 아저씨와 차량 운전자가 함께 영희 씨를 도와 보건소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영희 씨는 발목이 아팠지만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걸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젖은 옷 때문에 추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떨렸고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민준이도 계속 울고 있었죠.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박 아저씨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영희 씨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사고의 충격과 추위, 그리고 민준이에 대한 걱정이 겹쳐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드디어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전 때문에 보건소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정전 때문에 진료가 어려워요.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는 차로 30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는 훨씬 더 오래 걸릴 것 같았죠. 영희 씨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민준이를 제대로 진료받게 해줄 수 없다니. 그때 차량 운전자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제가 조심히 운전해서 병원까지 모셔드릴게요. 민준이가 아픈데 이대로 둘 수는 없죠. 하지만 영희 씨는 주저했습니다. 방금 전 그 차량이 미끄러진 것을 봤는데 다시 타는 것이 안전할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부탁드려요. 영희 씨는 민준이를 더욱 꼭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박 아저씨도 함께 타기로 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조심스러운 출발.
운전자는 정말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속도를 최대한 낮추고 급브레이크나 급가속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길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돼요.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박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고 싶지만 또 다른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요. 차 안에서 영희 씨는 민준이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열은 여전히 높았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보채는 것 같았죠. 민준아, 조금만 더 참자. 곧 의사 선생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영희 씨는 자신도 춥고 아팠지만 민준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아기가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체온을 최대한 전해주려고 했죠. 하지만 날씨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눈은 더 많이 내렸고 바람도 강해졌습니다. 차량의 앞유리에 눈이 계속 쌓여서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앞이 잘 안 보이네요. 운전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서행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갓길에 잠깐 세우고 눈이 좀 약해질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박 아저씨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준이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시간을 더 끌 수는 없었죠.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민준아. 영희 씨가 깜짝 놀라며 민준이를 확인했습니다. 아기의 몸이 딱딱해지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고열로 인한 경련인 것 같았죠.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민준이가 경련을 해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고열 경련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가겠어요. 운전자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냈지만 여전히 안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운전했습니다. 병원까지 절반 정도 왔을 때였습니다. 커브길을 돌던 중 차량이 다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가 급하게 핸들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옆 논밭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조심하세요. 박 아저씨가 외쳤지만 차량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더 큰 사고. 쿠르르르르. 차량은 논밭에 빠지면서 기울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지만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괜찮으세요? 다들 괜찮으세요? 운전자가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차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민준이는 괜찮아요? 박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희 씨는 민준이를 꼭 안고 있었는데 아기는 여전히 경련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일행은 더욱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신호도 잘 잡히지 않았죠.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운전자가 휴대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약해서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점점 절망스러워졌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아프고 자신도 젖은 옷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위험할 수 있었죠. 저기 불빛이 보여요. 박 아저씨가 멀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가서 도움을 요청해보죠. 하지만 문제는 그곳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걷기 어려웠고 영희 씨는 민준이를 안고 있어서 더욱 힘들었죠. 제가 먼저 가서 도움을 요청해 올게요. 운전자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민준이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같이 가요. 민준이를 혼자 둘 수 없어요. 결국 세 사람은 함께 그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도 못해서 영희 씨는 쓰러졌습니다.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젖은 옷과 추위 그리고 사고의 충격이 겹쳐서 한계에 도달했죠. 영희 씨, 괜찮으세요? 박 아저씨와 운전자가 급하게 영희 씨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제대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영희 씨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를 살려야 한다. 아저씨들, 민준이만은 꼭 살려주세요. 영희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민준이를 박 아저씨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자신은 못 버틸 것 같지만 민준이만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민준이는 엄마를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중에도 본능적으로 엄마에게 매달렸죠. 안 돼요. 함께 가야 해요. 둘 다 살아야 해요. 박 아저씨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영희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민준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코트를 벗어 민준이를 더욱 따뜻하게 감싸 주었죠. 민준아, 엄마가 따뜻하게 해줄게. 영희 씨는 자신의 체온을 민준이에게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춥더라도 아기만은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 아저씨와 운전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숭고한지를 직접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희 씨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민준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사랑해. 이것이 영희 씨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박 아저씨와 운전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가 의식을 잃었지만 아직 숨은 쉬고 있었고 민준이도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운전자가 휴대폰을 높이 들어올리며 신호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한 칸의 신호가 잡혔고 간신히 119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평창군 면리 논밭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요. 특히 아기와 산모가 위험해요. 신호가 끊어졌지만 다행히 신고는 접수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 구조대가 언제 올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죠. 박 아저씨는 영희 씨와 민준이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차량 옆에 있던 커다란 나무 뒤로 옮겨서 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했죠. 여기가 그나마 바람이 덜 불어요. 운전자도 자신의 코트를 벗어서 영희 씨 모자를 덮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도 추웠지만 더 위급한 상황에 있는 모자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민준이는 엄마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체온을 아기에게 전해줬기 때문이었죠. 신기해요. 이 아기가 엄마보다 체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박 아저씨가 민준이의 이마를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아기는 여전히 열이 있었지만 적어도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구조대를 기다리다가 직접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박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민들은 삽과 담요, 온수병 등을 가지고 왔었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마을 이장님을 포함해서
5-6명의 주민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두 영희 씨와 민준이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주민 중에 의료 경험이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과거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할머니셨죠. 빨리 체온을 올려야 해요. 이 상태로는 위험해요. 할머니는 영희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담요로 감싸준 뒤 온수병을 배치해서 체온을 올려주었죠. 아기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가 잘 보호해줬네요. 1시간 후 드디어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눈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지만 결국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환자는 어디 있나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전문 장비를 가지고 와서 영희 씨와 민준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산모는 심한 저체온증이에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아기는 고열이 있지만 체온은 비교적 안정적이네요. 그런데 경련 증상이 있었다고 하니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는 동안 영희 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처치를 받으면서 생체 징후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싫어해서 계속 울었지만 구급대원 아저씨가 달래주니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엄마 금방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영희 씨는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민준이는 소아과로 보내졌습니다. 의료진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박 아저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영희 씨의 남편도 급하게 서울에서 내려와 있었죠. 아기는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폐렴 초기 증상이었네요. 만약 더 늦었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의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민준이를 병원에 데려간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죠. 3일 후 영희 씨가 깨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한 말은 당연히 민준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치료 잘 받고 있어요. 당신이 잘 보호해줘서 무사했어요. 남편의 말에 영희 씨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 씨는 저체온증과 폐렴으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젖은 옷을 입고 추위에 노출되어 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민준이도 폐렴 치료를 받으며 영희 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고열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나아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용감했어요. 그 상황에서 아기를 그렇게 잘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담당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모두 영희 씨와 민준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의 깨달음. 입원하면서 영희 씨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여보, 내가 너무 무모했나?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답은 확고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옳았어. 민준이가 정말 아팠던 거니까. 의사 선생님도 늦었으면 위험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 퇴원하는 날 박 아저씨와 차량 운전자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안부를 물어봤던 분들이었죠. 정말 다행이에요. 둘 다 건강해져서 다행이야. 박 아저씨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도 그동안 마음의 짐이 컸는데 두 사람이 회복되어서 정말 안도됐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신 건데
아니에요.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더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어요. 영희 씨는 도리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영희 씨 모자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문병을 와서 격려해 주셨고 퇴원할 때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머니예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걸 수 있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마을 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영희 씨는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역 신문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곧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영희 씨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결국 한 방송국의 휴먼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어머니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민준이는 치료를 받은 후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폐렴도 완치되었고 사고의 후유증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죠. 아이들은 회복력이 좋아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영희 씨는 정말 안심했습니다. 퇴원 후 일상으로 돌아온 영희 씨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꼈고 매 순간을 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민준아,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하지만 이제는 무모한 선택보다는 좀 더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고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죠.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19개월의 건강한 아기로 자랐습니다. 그때의 사고나 병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죠. 민준아, 이리 와. 영희 씨가 부르자 민준이는 뒤뚱뒤뚱 걸어와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희 씨는 1년 전 그 추운 날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박 아저씨는 그 후로도 영희 씨 가족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죠. 민준이가 많이 컸네. 이제 완전히 건강한 아이가 됐구나. 박 아저씨가 민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영희 씨가 워낙 대단한 어머니였으니까. 나는 그냥 도움을 조금 줬을 뿐이야. 그때 차를 운전했던 분도 가끔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브레이크가 안 듣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날씨였으니까요. 오히려 병원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인연을 맺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전체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겨울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강화되었고 주민들 간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겨울철 응급 상황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설명했습니다. 폭설이나 정전 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죠. 영희 씨의 이야기는 마을의 다른 젊은 부모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들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도 응급 상황 대비를 다시 점검해 봤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응급약품도 새로 준비하고 겨울철 외출 시 주의사항도 다시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영희 씨에게 그날의 선택에 대해 물어보면 여전히 같은 답을 합니다.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또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아이가 아픈데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더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더 조심스럽게 할 거예요. 응급 상황 매뉴얼도 숙지했고 비상 연락망도 만들어뒀거든요. 민준이가 자라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희 씨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민준이가 커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영희 씨는 같은 처지의 어머니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직감을 믿으세요. 아이가 정말 아프다고 느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병원에 데려가는 게 맞아요. 물론 안전하게 신중하게요. 그리고 절대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의료진들은 영희 씨의 판단이 의학적으로도 정확했다고 평가합니다. 생후 8개월 아기가 39도 이상의 고열을 보인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경련 증상까지 있었다면 더욱 응급 상황이었죠. 소아과 전문의가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날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폐렴이 더 진행되어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과 판단력이 아이의 생명을 구한 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모성애와 인간의 본능적 행동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보인 행동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본능인 자녀 보호 본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아이를 구하려는 행동은 인간만이 가진 숭고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이런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법을 제시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먼저 119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행동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젖은 옷을 입고 추위에 노출되면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들은 그날의 기상 상황과 대처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날은 정말 극한의 기상 상황이었습니다. 시간당 5-7cm의 눈이 내렸고 바람도 매우 강했죠. 이런 날씨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 반드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겨울철 운전의 위험성과 대처법을 강조합니다. 겨울철, 특히 폭설 시에는 차량 운행이 매우 위험합니다. 브레이크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시야 확보도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는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차량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용품을 항상 구비해 두세요. 지역 사회복지사는 이 사건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망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을 단위의 응급 연락망, 겨울철 제설 계획, 정전시 대비책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4년 현재 민준이는 6세가 되었고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그때의 작은 아기는 이제 건강하고 활발한 어린이로 자랐습니다. 민준아, 유치원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오늘 눈사람 만들기 했어요. 민준이는 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겨울과 눈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죠. 그날의 일은 전혀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그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마을의 젊은 엄마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영희 씨는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엄마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아이 건강 관리와 응급 상황 대처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죠. 그 사건 이후 영희 씨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죠. 그때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남편도 그 후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출장도 가급적 줄이고 주말에는 항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작년에 영희 씨는 두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 민서입니다. 이번에는 경험이 있어서인지 훨씬 여유롭게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민서야, 오빠가 있어서 좋지? 민준이는 훌륭한 오빠가 되어 동생을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영희 씨는 두 아이를 보며 그때의 일을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희 씨는 이제 마을의 부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의 안전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는 일을 하고 있죠. 겨울철 응급 상황 매뉴얼을 만들고 주민들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는 분이 생긴다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거죠. 최근에 민준이도 그날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줬죠. 엄마가 민준이를 정말 사랑해서 민준이가 아플 때 용감하게 병원에 데려갔대. 엄마가 민준이를 지켜줬어요. 그럼 엄마가 민준이를 꼭 안고 지켜줬지. 민준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모성의 위대함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숭고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영희 씨의 말처럼 모든 어머니는 필요한 순간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아이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교훈은 부모의 직감을 믿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영희 씨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감을 믿고 행동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건 부모예요. 정말 이상하다고 느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병원에 가보는 게 맞아요. 물론 이것이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하지만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박 아저씨, 차량 운전자, 마을 주민들, 의료진 등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가능해졌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이고 도움을 주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도울 때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응급 상황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응급 상황 매뉴얼을 숙지하고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두고 응급용품을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 특히 우리 아이들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민준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느껴요. 영희 씨는 이제 평범한 일상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매년 1월 15일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이 되면 영희 씨는 박 아저씨와 그때 도움을 준 분들을 찾아뵙니다. 그리고 함께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도 그래요. 영희 씨와 민준이가 건강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희 씨의 현재 소망. 지금 영희 씨의 소망은 단순합니다.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민준이는 꿈이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자신을 구해준 의사 선생님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나도 커서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어린 민준이의 말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또 다른 사랑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선순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영희 씨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울 때 망설이지 말고 도와주세요.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니까요. 특히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과 교훈을 남길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